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희 엄마가 즐겨 듣는 사연 채널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결혼 5년 차 된 남편의 문제 때문인데요. 그동안 몰랐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이 온 가족을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결국 남편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현재 많은 변화가 오고 말았습니다. 결혼 초에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니었는데 1년 차 때부터 남편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했던 건지 상당히 예민한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어요.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들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자신이 원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 성격이 돌변해버려서 싸운 적도 정말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걱정되었지만 서로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함께 살아가는 게 힘들 것 같다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었고, 결국 남편의 예민한 성격 때문에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올 줄 몰랐는데 워낙 들쑥날쑥한 성격을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이혼하자는 말에 놀랐는지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이유를 물어보길래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해 주었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당신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이제 함께 생활한 지 1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사소한 일만 생겨도 모든 걸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 처음에는 내가 이상한 줄 알고 지인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당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당신은 오히려 내가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 나도 정말 많이 참으며 살고 있는 중이야. 사사건건 참견하면 당신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말을 하고 싶어도 그냥 넘어간 적도 정말 많았다고. 나도 최대한 배려를 해줬던 건데 그걸 알아주지 못했다면 내 입장에서도 상당히 서운하네. 살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춰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버님, 어머님은 당신의 성격을 맞춰주면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이랑 이제 1년밖에 안 됐어.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별것도 아닌 일들 가지고 계속해서 예민하게 행동할 거면 우리는 이혼할 수밖에 없어. 나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당신의 성격을 전부 맞춰주면서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얼마 전에도 별것도 아닌 일을 엄청 크게 만들었던 거 벌써 잊어버린 거야? 아침에 속이 쓰리다고 그래서 뭐라도 좀 먹고 싶어 하길래 토스트랑 따뜻한 우유 만들어주니까 잘 먹고 가더니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내가 아침에 만들어준 음식 먹고 회사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화장실에서 나오질 못했다고 엄청 화내지 않았어? 그게 내 잘못이야? 당신이 원해서 해준 거였는데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거냐고. 그것뿐이야? 우리 엄마가 당신 고생한다고 보약한 채 지어줬는데 한약 함부로 먹는 거 아니라면서 내가 안 보는 사이 전부 다 뜯어서 화장실에 버렸잖아. 안 먹을 거면 차라리 나를 주면 되는 걸 가지고 굳이 그렇게 했어야 돼? 우리 엄마는 당신 생각해서 먼 곳까지 힘들게 가셔서 만들어 오신 건데? 이런 일들 말고도 사소한 것들 하나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당신 성격 때문에 나까지 제정신이 아니게 되어 버린다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자는 건데 왜 이혼은 하기 싫다는 거야? 남편은 자기가 좀 더 신경 쓰겠다며 이혼만큼은 하기 싫다고 좀 더 신경 쓰겠다는 말을 꺼냈지만 또 그때뿐일 것 같아 저는 이혼을 강행했었죠.
저희 부부 문제가 점점 더 커지자 양가 부모님까지 모이게 되면서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저희 둘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참 동안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예민한 성격을 최대한 줄이겠다며 좋게 풀어가려 노력했고, 저희 집안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몰랐던 부분들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며 어렵게 결혼한 만큼 서로가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혼 문턱까지 가게 되었던 저희 부부는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한 번 더 노력해 보기로 했었어요. 엄마가 힘들게 지어주신 한약 사건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겠더라고요. 상처받는 건 저 하나로 족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최대한 서로 조심하면서 또다시 불완전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얘기가 나온 이후로 저에게 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었지만 언제 또 본래의 성격이 나올지 몰라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결혼하는 중간중간 약간의 위기가 찾아오긴 했었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될 정도였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결혼 5년 차가 되었고 서로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지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남편의 행동이 제 눈에 거슬린 적은 없었어요. 그렇게 안심하며 앞으로 마찰이 일어난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던 어느 날 남편이 다시 예전의 성격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눈에 띄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대화로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조용한 저녁 시간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들어보기로 했었죠. 요즘 무슨 일 있어? 최근 들어 상당히 예민해진 것 같은데 당신이 왜 그러는지 나는 알지 못하니까 무슨 이유 때문인지 털어놔봐. 아,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그래. 그리고 나 이번에 진급 시험 때문에 상당히 예민해져 있어. 함께 입사한 다른 동기들은 작년에 벌써 전부 다 진급했는데 나 혼자만 진급을 못하고 있잖아. 후배들이 나를 뭘로 생각하겠어?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진급 시험에 합격해서 후배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그러니 내가 조금 예민하게 행동하더라도 조금은 이해해줘야 할 거야. 나도 최대한 조심할게. 그리고 요즘 당신의 행동들 중에 거슬리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계속 참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대화하는 김에 말하는 거니까 잘못된 건 고쳐줬으면 좋겠어. 왜 물건들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똑같이 맞춰놓지 않는 거야? 같은 물건은 똑같이 정리를 해놔야 할 거 아니야. 여자가 돼가지고 정리 정돈을 그렇게밖에 못해? 당신이 지나간 곳을 내가 한 번 더 정리하고 있는 거 알아? 그리고 평소에는 청소를 깨끗이 해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내 눈에 먼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런 것들이 내 눈에 하나둘 들어오다 보니 더욱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내가 말한 건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어. 항상 가지런하게 해놔야 보기도 좋은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뭐 원하는 건 해줄 수 있지만 당신 결벽증 있어?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그게 신경에 거슬릴 정도로 내가 청소나 물건들을 엉망으로 해놓은 건 아니라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일정한 간격에 먼지 한 톨 없이 청소까지 해놔야 한다는 건 너무 피곤한 일들 아닌가? 나도 퇴근하자마자 저녁 준비하고 최대한 한다고 노력하는 건데 당신 눈에는 많이 부족한가 보네.
신경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나도 노력해 볼 테니까 당신도 그런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동안 살면서 크게 문제된 적 없던 일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진급 시험이 언제냐고 물어보니 앞으로 3달의 시간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만 끝나면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하길래 남편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저도 최대한 배려해주면서 맞춰나가려 했었죠. 그런데 그 3달의 시간은 저에겐 5년을 함께했던 시간보다 더 최악이었고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나머지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진급 시험 때문에 예민해져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숨은 쉬게 해줘야 하는 건데 남편은 저를 더 옥죄었고 제 피가 다 말라버릴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화를 내며 불만들을 토해냈어요. 어느 정도껏 해야지. 나까지 정신 이상자로 만들려는 거야? 매번 어떻게 일정한 간격으로 물건들을 정리할 수가 있냐고. 당신 오기 전에 쉬지도 못한 채 청소도 정말 힘들게 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으니 화가 안 나겠어? 그럴 거면 당신이 하면 되잖아. 앞으로 나는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전부 다 알아서 해. 나는 진급 시험 공부도 해야 되잖아. 내가 맨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시험 끝날 때까지만 눈에 거슬리는 것들 해결해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진급한다고 해서 연봉이 엄청나게 오르는 것도 아닌데 당신 마누라한테 온갖 짜증 다 내면서 막대하면 그런 게 전부 다 무슨 소용인데. 차라리 그럴 거면 진급시험 때려치우는 게 좋겠어.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작년에 진급시험 못 봤던데 자격 미달 아니었어? 다른 직원들은 전부 다 능력이 되니까 붙은 거지. 당신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도 잘하지 않으려고 꾀만 부렸잖아. 그런데 막상 회사 동기들이 전부 다 붙으니까 그제서야 후배들 앞에 서는 게 쪽팔려서 억지로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괜히 나한테 히스테리 부리지 말고 당신 일이나 집중해서 똑바로 하도록 해. 집안일은 앞으로 당신이 해, 알겠어? 좀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는 나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구나. 내가 노력하는 건 안 보이는 거야? 남편은 뭐가 잘못인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저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였죠. 다른 동료 직원들은 벌써 진급시험에 합격해서 후배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러지 못하니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 마음 모르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해달라는 부탁은 거의 다 들어줬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었어요.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맞춰주길 바라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 저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서로는 이미 안 좋은 감정 상태로 진입한 상태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각자 생활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방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을 전부 다 싱크대에 버리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정신 나갔어? 그거 우리 엄마가 며칠 전에 해준 반찬들인데 그걸 왜 전부 다 버리는 건데?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나는 장모님이 해주신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더라고. 솔직히 시골 분이시라 깔끔한 편도 아니고 깨끗하게 만든 것 같지도 않아서 버려버렸어. 괜히 먹다가 탈이라도 나서 진급시험 공부 못하면 그게 더 손해 아니야?
당신도 괜히 먹었다가 탈날 수 있으니까 내가 대신 버려준 거야. 딸 입장에선 당연히 엄마가 해준 음식이니까 아까워서라도 억지로 먹을 순 있겠지만 그게 위생상 좋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싹 다 버려버렸어. 앞으로 냉장고에는 내가 원하는 음식들 위주로 채워둘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당신 화장실 청소는 언제 했어? 물때가 여기저기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데 말을 안 하니까 집안꼴이 아주 말이 아니네. TV 뒤쪽에도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있고 내가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창문 틈 사이에도 전부 다 닦아달라고 했잖아. 지켜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뭘 잘했다고 나한테 큰소리만 치는 거야? 방에 들어가서 쉴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들부터 해결 좀 해. 이런 집구석에서 내가 진급시험 공부를 하면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오겠냐고. 5년 동안 살림을 했으면 잔소리를 안 해도 알아서 척척 해야 되는데 맨날 같은 말 반복하게 만들고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같이 살다 보니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데 내가 이런 당신을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까지 만들자고? 나 눈 돌아가는 거 보고 싶은 거야? 오늘 집안 전체를 전부 다 뒤집어 엎을 거니까 잠잘 생각하지 마. 그동안 참아왔던 거 전부 다 바로 잡아야 내가 살 것 같다. 당신 말 다 했어?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야? 일을 더 크게 만들면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만 커진다는 거 몰라? 당신이 시험 때문에 예민한 건 알겠는데 방금 나한테 했던 말들이랑 우리 엄마 음식 버린 건 분명 잘못된 거야. 말로 하면 되는 거고 음식을 버리기 전에 나한테 한 번쯤은 물어봤어야 한다고. 지금 당신이 나한테 보이는 행동은 그냥 싸우자는 것밖엔 안 돼. 스트레스 풀 대상이 없으니까 괜한 거 꼬투리 잡아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 집안을 뒤집어 엎던 알아서 해. 나는 오늘 당신과 한 공간에 있지 않을 거야. 우리의 관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서 집안 전체를 전부 다 뒤집어 엎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모습이었고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걸 한꺼번에 풀어내는 건지 막 나가는 남편의 행동들은 저에게 너무 큰 실망만 안겨 주었네요. 제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남편은 문을 가로막더니 전부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라며 무서운 얼굴로 화를 내면서 저를 밀치길래 그 순간 우리의 관계는 이대로 끝났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으로 넘어진 저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후들거리는 다리를 힘들게 부여잡고 일어난 뒤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인 뒤 현관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두 번의 용서는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집 밖을 나오긴 했지만 막상 갈 곳이 없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이대로 친정집에 가서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고 싶었지만 저희 부부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신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게 될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친정집에 차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있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두세 번 반복해서 전화가 오길래 어쩔 수 없이 받고 말았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아무렇지 않은 듯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셨냐고 물어보는 순간 시모가 바로 시댁으로 와주길 바라셨어요. 알고 보니 대책 없는 남편이 저와 이혼을 하겠다고 시부모님께 좀 전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 털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아시게 될 거 늦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을 것 같아
저는 시댁으로 출발하게 되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한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왔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는 너희들이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던 거야? 내 아들 말로는 집안일은 전혀 안 했다는데. 제가 집안일을 안 했다고요? 어머님, 이 사람 성격 몰라서 지금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벽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걸 칼같이 선을 맞추고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살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적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제가 지나가면 이 사람이 뒤따라오면서 모든 걸 전부 다 다시 맞추는데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아세요? 그것뿐인 줄 알아요? 저희 엄마가 시골에서 농사하시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며칠 전에 음식을 정말 많이 준비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 음식들 저 먹으라고 엄마가 잠도 안 자가며 힘들게 만들어 오신 음식들이에요. 이 사람 아침 거르지 말라고 최대한 신경 써서 좋은 것들로만 만들어 오신 건데 5만 가지 인상 다 쓰더니 좀 전에 저희 엄마가 만든 음식을 전부 다 쏟아 버렸다고요. 그걸 두 눈으로 보게 된 제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더 이상 한 공간에 있다간 정말 크게 싸우게 될 것 같아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이 사람이 저를 강하게 밀쳤고 너무 놀란 나머지 저도 이 사람 얼굴에 손을 대고 말았어요. 어머님은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살면서 온갖 짜증 다 받아주고 예민하다고 하면 최대한 조심하면서 원하는 거 다 들어줬는데 결국 저에게 돌아오는 건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자기 진급 시험 기간에 심기 불편하게 했다고 저에게 더 크게 화를 내면서 저를 밀쳤다고요.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이유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100번 양보해도 이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너는 화난다고 며느리를 밀치면 되니? 내가 뭐라고 그랬어? 서로 이해하고 최대한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이 사람이 많이 참은 것 같아요. 그동안 살면서 제가 훨씬 많이 참고 살았다고요. 긴 말 필요 없고 저희 이혼하겠습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애를 가졌다면 그 애는 어떻겠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정관 수술한 거 말 안 하고 있었다고요. 애 키워봤자 집안 어질러지고 여기저기 난장판으로 만드는데 스트레스 받아가며 키울 필요 없잖아요. 왜 나를 그런 식으로 쳐다봐?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당신이랑 똑 닮은 아이 나오면 내가 정신이 온전하겠냐고. 방금 정관 수술했다고 했니? 그래서 한동안 나를 피해 다닌 거였어? 언제는 진급하고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아이를 가지자고 하더니 나한테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네. 어머님, 더 이상 함께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저를 아내로서 생각하는 게 자기 뒤나 닦아주는 그런 여자 하나 만들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그만 일어나 볼게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 아들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막 나가서야 되겠어? 네가 좀 더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한테 더 신경 쓰고 자라마. 둘이서 함께한 시간이 5년이야.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은데. 살다 보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가 딱 한 번만 눈 감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너도 빨리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는데?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어느 정도지. 이런 결혼 생활 이제는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요. 내가 원하는 삶 살 거예요. 남편은 화가 잔뜩 올라왔는지 거실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과일 접시를 뒤집어 엎어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된 시부모와 저는 경악을 했고, 시부는 남편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음에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한테 다가가 방금 했던 행동에 대해 화를 내셨습니다. 저런 모습을 5년 동안 숨기고 있었다는 게 소름 끼칠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 남편은 자기한테만 뭐라고 한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시부를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목발을 짚고 계셨던 시부는 그대로 고꾸라지며 넘어지면서 충격이 상당하셨는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시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의 등에 몇 번이나 손을 내려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다 필요 없다며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다 던지고 부순 뒤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아무리 성격이 예민해도 그렇지 이건 정말 너무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밑바닥까지 보게 된 저는 더 이상의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저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더는 말리지 않으셨죠. 그날 이후 저는 부모님께도 남편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알린 뒤 이혼 의사를 밝히게 되었고, 예상했던 대로 부모님께선 마음 아파하셨어요. 아빠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하셨지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 그걸로 남남인데 괜히 또 다른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아 분노한 아빠를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엄마는 사위의 행동들에 많은 충격을 받으셨는지 멍한 상태로 계시길래 걱정이 되긴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회복이 되실 줄 알았지만 엄마는 제가 예상했던 거와 전혀 다른 행동을 저지르셨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길었던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혼 도장을 찍게 되면서 저희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엄마가 남편의 집에 계시다는 말이었고,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남편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죠. 더 이상 서로에게 관여를 안 해도 되는데 왜 엄마가 그 사람 집에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숙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 저희 둘의 관계에 미련이 남아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는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찾아간 건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네요. 장모님,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모르시냐고요? 제가 분명 입이 닳도록 얘기했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오늘이 진급 시험 날이잖아요. 그래, 알고 있네. 그래서 자네한테 미역국 차려준 게 뭐가 어때서? 자네는 그런 걸 아직까지 믿고 있는 건가? 내가 마지막으로 자네한테 차려주는 밥상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어? 나는 자네가 승진에 미끄러지라고 미역국을 준비해 준 게 아니라 피가 맑아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을 차분하게 해주기 때문에 내 딸과 이혼했어도 앞으로 잘 살라고 차려준 거였네.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승진 미끄러지라고 미역국 차려주신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세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혼자서 많이 드시라고 어머님 머리에 국사발 좀 엎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지랖은 그만하셔야죠.
서로 이혼한 마당에 구질구질하게 뭐 하는 거냐고요? 이런다고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아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는 그래도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밥상을 차려준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던 거야? 됐다. 내가 잘못 생각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너는 그만해라. 남은 음식은 버리던지 먹던지 알아서 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던 잘 되길 바라네. 엄마의 알 수 없는 행동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뭐를 원하셔서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에 떨어지는 미역국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제 차에 올라탄 엄마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뒤지시더니 그 사람의 회사로 가달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일단 그 사람의 회사로 출발을 했고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리신 엄마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잠시 뒤 엄마를 보며 반가운 얼굴로 걸어 나오신 한 분이 엄마와 대화를 주고받으시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네주시더라고요. 남자분은 엄마가 건네주신 물건을 확인하고 계시길래 저도 차에서 내려 두 분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확인을 하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엄마한테 저지른 행동들이 소형 카메라에 전부 다 찍혀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 엄마와 친분이 있으셨던 꽤 높으신 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서로 어떻게 아시는 분이냐고 여쭤보니 부모님이 예전에 회사 근처에서 식당 일을 잠깐 하셨을 때 단골 손님이셨다는 걸 설명해 주셨어요. 회사에서 부장의 위치에 있으셨던 분은 남편과 같은 부서 직속 상관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진급 시험날 엄마는 저희 식구들을 막대했던 그 사람의 태도에 화가 난 나머지 시험에 떨어지는 걸 보고 싶으셔서 남편의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영상을 전달해 준 거였고 물건을 건네받으신 그분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성인데 회사의 이미지를 깎아내릴 정도로 형편없는 직원을 끌고 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진지하게 회의를 거친 뒤 결정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였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회사에도 알리고 싶어 하셨죠. 결국 진급 시험날 본인의 태도가 담긴 영상을 직접 확인하게 되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자 진급 시험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인성이 남편의 모든 걸 망쳐버리게 되었죠. 영상 속에 있던 내용들은 회사의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고 많은 직원분들은 이중적인 성향의 거부감이 들었는지 하나둘 거리를 두게 되면서 남편은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인생이 곤두박질 쳐지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이 회사 전체에 퍼지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한 남편은 결국 정신 상태가 더욱더 이상해졌는지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시부모님께선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라며 충분히 반성하고 나올 때까지 도와주지 않을 거라며 저희 가족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셔서 엄마가 보이셨던 분노에 대해 이해를 하셨습니다. 더 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으셨던 시부모님께서는 오히려 자기 아들을 끌어내줘서 고맙다며 소중한 걸 잃었을 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느껴봐야 한다고 그 사람이 정신 차리길 원하셨어요.
그동안 정말 그 사람과 맺은 인연 열심히 살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끝나버려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앞으로 그 사람을 만날 일은 없겠지만 이번 기회에 자기의 성격을 고쳤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에 살고 있는 40살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게 돼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어온 삶을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10년 전에 남편과의 결혼을 결정하게 되면서 제 인생은 순식간에 바뀌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짧게 지나가 버렸죠. 처음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저에게 너무 잘해줬었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들과 달리 자상하기도 했었고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주는 모습들이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결혼까지 순탄하게 이어져 왔었고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이후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이 사람은 결혼 전과 후가 너무나도 달랐어요. 함께 살면서 그동안 본 적 없었던 모습들이 저를 더욱더 실망시키게 만들었고 변해버린 모습에 눈물까지 흘러내리고 말았었네요.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거야?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늦은 새벽 시간까지 뭐 하다 온 건데?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어떻게 나한테는 그런 곳에 간 적 한 번도 없다고 하더니 친구들이랑 잠깐 얼굴 보고 술 한잔 한다고 들어간 곳이 남자들 여자들 다 모여서 노는 곳이야? 나는 집에서 당신 오기만을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당신은 그곳에서 처음 본 여자랑 춤이나 추고 있어? 세상을 혼자 다 가진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정말 오래간만에 갔던 거야. 언제 갔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됐다니까. 친구들이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분위기나 즐기자고 하도 부탁하길래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갔던 것뿐이야. 그런데 그건 또 언제 봤대? 나도 숨은 좀 쉬면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서로에 대해 존중해 줘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개인적인 일들까지 전부 간섭받는다는 건 내 입장에서 별로 좋은 기분은 아니네. 사사건건 전부 다 참견하면 내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겠어? 당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결혼했으니 지킬 건 지켜야 되겠지. 하지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게 있잖아. 친구들 만나면 나만 쏙 빠지기도 그렇고 애들도 변해버린 내 모습에 어색할 건데 시간을 두고 서로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일 시간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소? 당신을 두고 그곳에 다녀온 건 내가 충분히 잘못했다고 인정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참견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 친구가 부모님이랑 저녁 식사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당신이 클럽 입구 앞에서 줄 서 있는 걸 봤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실하게 얼굴을 확인하려고 들어가서 보니까 당신이 분위기에 흠뻑 취해서 춤추고 있었다는데 내가 얼마나 충격받은 줄 알아? 이거 봐봐. 내 친구가 찍어온 사진이야. 결혼 전에는 당연히 갈 수 있겠지만 결혼 이후에 이런 곳에 다니는 건 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이번은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에는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이 동네에는 보는 눈이 많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어렸을 적부터 살아왔던 지역이라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아는 사람들과 마주칠 확률이 많다고 몇 번이나 얘기하고 조심하라고 했는데 결국 이런 실수를 저질러? 우리 부모님 귀에 안 들어간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해. 남편은 미안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친구들과 단순히 춤만 추고 왔다는 말에
대화가 통하지 않자 결혼한 제가 춤바람 나면 좋겠냐고 화를 내면서 물어보니 그건 또 싫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며 대화를 회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느껴보는 배신이었고 그날 이후 남편에게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죠. 그래도 2번 다시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길래 한 번은 믿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조용한 듯 싶었는데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 남편이 경찰서에 붙잡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너무 놀라 급하게 달려가 확인을 해보니 어느 여자와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갑자기 돈을 요구하길래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합의금?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당신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건데? 저 여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었지? 친구랑 술 한잔 마시고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목만 축이고 일찍 들어가려고 서둘렀는데 저 여자가 나랑 어깨가 부딪혔는데 넘어지더라고. 당연히 나는 잘못이 없었지. 눈을 제대로 뜨고 다녀야지. 핸드폰만 하고 있으니 앞을 못 본 거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나보고 사과를 하라고 소리를 지르잖아. 저기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인지를 못하시나요? 저희 아빠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는데 그쪽이 술을 하도 많이 마셔서 비틀거리다가 가만히 있는 저랑 부딪힌 거잖아요. 멀리에서 걸어오고 계신 아빠가 이 상황을 목격하시고 달려오신 다음 넘어진 저를 일으켜주시고 그쪽한테 한 소리 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잘못 없는 저희가 시비 건다고 몸싸움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 큰 소리 한번 쳤는데 아빠가 중간에서 더 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넘어지면서 깨진 핸드폰 값만 달라고 했는데 저희 보고 사기꾼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희 아빠 얼굴에 주먹을 날려놓고선 아무 잘못이 없다고요? 술을 먹으려면 곱게 먹어야죠. 아빠는 좋게 끝내라고 합의하라고 얘기했지만 전혀 반성이 없는 이 아저씨를 보니까 저는 합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법적으로 처리할 테니까 콩밥 먹고 정신 좀 차리세요. 담당 경찰은 저에게 확보한 CCTV를 보여주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여줬고 남편이 저에게까지 거짓말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술을 먹은 남편의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연애할 때는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한 잔도 안 마시던 사람이 양파 껍질 벗기듯 계속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니 점점 더 실망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조사를 받던 남편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아버님은 병원에 입원까지 시킨 남편에게 선처는 없다며 합의를 해주려 하지 않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상황 속에 시부모님께서 경찰서에 방문하셨어요. 사색이 내신 얼굴로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내셨네요. 세아가 많이 놀랐지? 내 아들이 원래 이러지 않는데 요즘 힘든 일이 있는 건지 자꾸 너한테 안 좋은 모습만 보이는구나. 정말 미안하다. 아들, 너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야? 정말 콩밥 먹고 싶어서 그래? 당장 머리 숙여 용서를 빌라고. 어머님, 얘가 원래 성격이 이랬었나요? 한동안 조용한 듯 싶었는데 이번에는 피해자분의 아버님한테 주먹질을 했대요.
저 너무 불안해 죽겠어요. 이 사람 하나 믿고 결혼까지 결심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보, 내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요즘 일도 잘 안 풀리고 회사 동료들은 이번에 전부 다 진급했는데 나만 진급을 못해서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나 봐.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할게. 남편은 저에게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빌기 시작하더니 콩밥은 먹고 싶지 않았는지 그 여자에게 뒤늦게 머리 숙여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온 가족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자 어느 정도 마음이 풀렸는지 합의하겠다며 떨어뜨리면서 깨진 핸드폰과 병원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상당했었고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 시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길래 난감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죠. 피해자는 2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었고 저희 부부는 없이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추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피해자는 추가적인 후유증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장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돈이 없다는 시부모님의 말에 당황스럽기만 했었죠. 그런데 남편이 한마디 하더군요. 장인어른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 이번에 도와주신 거 일하면서 갚아드리면 되는 거잖아. 당장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어떡해. 우리가 신혼집 마련할 때 무리하게 준비한 터라 부모님께서 뒤에서 지원해 주셨잖아. 대출까지 받은 상태라 우리는 지금 돈이 없지. 그래서 당신은 우리 부모님께 손을 벌리자는 거야?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나는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아. 온 동네 떠들고 다니려고 작정한 거야? 어머님 아들이 사고 친 거니 어머님께서 마무리 지으셔야죠.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래. 너도 잘 알잖아. 입에 풀칠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당장 준비할 수 있겠어? 일단 우리 아들부터 살리고 보자. 나중에 천천히 갚아나가면 되는 거잖아.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사돈분들이 모른 척 하실까? 식당 운영하셔서 장사도 잘 되시는 편이신데 2천만 원 정도의 자금은 충분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시부는 저에게 미안했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과 시모는 한 번만 살려달라며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네요. 그동안 남편이 보여주었던 행동들은 저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몸에 변화가 있었고 후회하고 있는 남편이 그래도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연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신 저희 부모님께서 경찰서로 찾아와 주셨고 남편의 모든 행동을 듣게 되었어요. 엄마는 저를 밖으로 끌고 가더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께도 아직 얘기하지 못한 상황을 경찰서에서 풀어놓게 되었고 결국 한숨을 쉬면서 남편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며 당장 경찰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남편이 사고친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해주시고 말았네요. 엄마는 제가 임신만 하지 않았으면 당장 이 결혼 하투 낼 생각을 가지고 계셨지만 제 몸에 남편의 아이가 있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도와주시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시부모님과 남편이 알게 되면서 난리가 나게 되었고 남편은 기뻐 날뛰며 앞으로 정말 잘하겠다는 약속을 양가 집안의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를 쳤어요. 그렇게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남편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임신하는 기간 동안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만 신경 써 주었어요. 그런데 임신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남편이 화를 내면서 집으로 들어왔고 냉장고에 있던 술을 들이켜며 무언가에 분노한 듯 속을 끓고 있길래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마자 남편의 불만이 터져 나왔네요. 친구들은 죄다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나는 일반 직장에서 월급만 받으면서 대출금 갚는데도 빠듯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는 나와 너무 비교가 되잖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랑 비슷했었는데 갑자기 차이가 확 벌어지니까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래서 내가 무슨 일 하냐고 물어봤거든. 글쎄 친구들이 나만 쏙 빼놓고 지들끼리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는데 그때 얼마나 큰 배신감이 느껴졌었는지 알아? 당신도 내 입장이면 화 안 나겠어? 나는 왜 빼고 지들끼리 사업을 준비했는지 물어보니까 결론이 뭐였는 줄 알아? 내가 돈이 없어서 물어볼 수가 없었대. 친구들은 사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은 뒤에 철저하게 계획을 했었겠지.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거면 꽤 오래된 건데 그걸 왜 당신이랑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런 거 나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지금 이대로 조용하게 사는 것만도 만족하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내 말 끝까지 들어봐. 그래서 나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없냐고 물어봤거든. 그러자 친구들이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일 가까운 사람들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를 부르려고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예전부터 친구들이 기반을 닦아놓은 거라 인원을 충당하다 보면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버리는 상황이다 보니 보안이 생명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보증금으로 1억을 받겠다는 거야. 아무 사고 없이 2년간 일을 잘해오면 다시 돌려주겠다는데 내가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 한두 번 봐온 친구들도 아닌데 이번에 우리도 인생 역전 한번 해봐야지. 1억이 누구 집 개 이름이야? 우리한테 지금 그 돈이 어디 있어? 대출비 갚는 것도 허덕이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빌린 합의금 2천만 원 아직 한 푼도 못 갚은 거 당신도 알지? 나는 외제차, 좋은 집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좀 살자. 부탁할게. 이미 남편의 머릿속에는 친구분들과 동업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말은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그리고 며칠 뒤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제 말을 어기고 저희 부모님 식당을 찾아가게 되었네요.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서 결정 내린 부분에 대해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어요. 급하게 택시를 타고 부모님 식당에 도착하자 저를 발견한 엄마가 급하게 밖으로 나오시더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시길래 남편과 대화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을 한 뒤에 아빠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 사이 제가 식당에 도착한 걸 확인한 남편은 정말 좋은 기회라 어쩔 수 없었다며 성공하고 싶어서 내린 결정이라고 이해해달라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분명 부모님 식당에 찾아가지 말고 손 벌릴 생각 조금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었는데 저를 아예 무시하는 행동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네요. 그냥 우리 이혼하자. 당신이랑 나랑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나는 집안의 가장이야. 당연히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면 잡아야 되는 거라고. 곧 있으면 태어날 아이한테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서 결정을 내린 건데
왜 이렇게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당신은 항상 그래왔어. 나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상황을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무작정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잖아. 나중에 그에 따른 결과가 어땠는데 결국 좋지 않은 결말을 가져왔잖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제발 하지 좀 마. 정말 마지막이야. 내 말 한 번만 더 무시하면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거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 나 회사에도 큰소리 치면서 나왔는데 그럼 이제 어떡하라고? 다시 일하겠다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남편은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회사까지 그만둔 상태였고 부모님께서 대화를 끝내고 식당으로 들어오시자마자 퇴사까지 한 상태라며 무릎을 꿇었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부모님께 사정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어떤 사업을 하는지 확인이나 한번 해보자면서 남편과 친구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부모님과 함께 찾아가고 말았네요. 꽤 많은 직원들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남편이 누군가를 향해 손짓을 했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분이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는 곳에서 대화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근처 카페로 저희를 안내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일적인 얘기를 아빠와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친구분들은 남편이 잘할 수 있을 거라며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워낙 신중하신 분이시라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편이신데 친구분들한테 믿음이 갔는지 남편이 동업할 수 있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저는 부모님의 도움 받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었지만 아빠는 사위를 믿는다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동업을 하기 위해 보증금으로 1억을 친구분들께 건네주며 계약서까지 전부 그 자리에서 작성을 하게 되었네요. 2년 동안 동업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1억은 다시 되돌려받는 조건에 서명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다음 날부터 친구분들과 함께 사업에 뛰어들고 말았어요. 이왕 하기로 한 거 앞으로 일이 잘 풀리길 바랬고 남편이 제발 저희 부모님께 한 번이라도 인정을 받길 간절히 원했었어요. 그런데 몇 주 뒤에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식당을 더 키우고 싶은 마음에 좋은 위치에 식당을 세우려고 꽤 많은 돈을 투자한 게 충격적이게도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해외로 도주한 이력이 있어 당장은 범인을 잡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아빠는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인해 뇌출혈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노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불행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남아있는 거라곤 살고 계신 집 하나밖에 없던 터라 도움을 받아야만 했고 남편도 이런 사실에 안타까워하며 모두가 병실로 모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도와달라는 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시부모님 또한 껄끄러운 표정을 보이고 계셨죠. 어려운 상황일 때는 저희한테 빈대처럼 붙어선 떨어지지 않더니 정작 저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족이 아닌 남처럼 대하는 태도에 너무 어이가 없었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 저는 엄청 큰 배신을 당한 느낌이었네요. 저희 아빠가 뇌출혈로 언제 깨어나실지도 모른다는데 병원비 좀 도와달라는 게 잘못됐나요? 그동안 도움받으신 건 생각 안 하세요? 그래, 나도 잘 알지. 그런데 지금 우리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너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이제 막 일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면 우리도 얼마나 난감하겠니?
도와줄 수 있다면 당연히 베풀겠지만 사정이 좋지 않은 거 알고 있잖아. 무슨 생각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사정을 봐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내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보증금 1억을 다시 돌려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사기친 놈을 언제 잡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돈을 왜 돌려달라고 말을 해야 되냐고.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장모님께서 살고 계신 집을 처분하시면 되는 거잖아. 나 요즘 친구들이랑 사업 문제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도 바빠 죽겠다고. 사업이 장난인 줄 알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하는 사업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남편과 시모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는 달라진 태도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 결국 그날 남편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되었고 처음으로 남편의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말았네요. 아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사정을 한 건데 정작 남편은 저희 가족을 걱정해 주기는커녕 이혼하자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었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터라 결국 남편이 이혼하자는 말에 도장 찍자고 반박하게 되었고 출산을 2주 앞둔 저는 설마 했던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 사업장을 찾아가 1억을 달라고 얘기하려 했는데 거기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어요.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시던 분들이 남편과 친구분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사장님은 따로 계셨습니다. 저희가 처음 방문했을 때 직원들은 회사 관계자의 가족분들이거나 일적으로 내방한 손님으로 알고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핸드폰은 꺼져 있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시댁에도 찾아가 봤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결국 엄청난 충격에 진통이 오게 되면서 주민분의 도움으로 남편 없이 홀로 출산을 하게 되었네요. 이 소식을 듣곤 뒤늦게 엄마가 찾아오셨어요. 아무래도 남편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얘기하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끝내 오열을 하고 마셨습니다. 그동안 믿고 함께 살아왔던 남편이 사기꾼이었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친구들과 함께 계획해서 돈을 갈취하려 했다는 거에 온몸에서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이미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는데 아빠에게 사기를 쳤던 사람들도 남편과 같은 해외 지역으로 도주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모두가 한패일 수 있다는 경찰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하루빨리 그 사람들이 잡히길 원했지만 해외로 도주한 범인들을 잡기에는 쉽지 않았어요. 다행히 아빠는 조금씩 회복을 하셨고 몸에 큰 문제 없이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했고 세상 밖으로 나온 제 딸은 어느덧 8살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범행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한 증거들이 명확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아 남남이 될 수 있었고 경찰에게 좋은 소식만 전해 듣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8년이나 지나는 세월 동안 아무런 단서도 없이 묵묵히 기다리는 시간은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도 가혹했어요. 그런데 오랜 기다림 끝에 간절히 바라던 범인이 공항에 도착했다는 경찰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급하게 경찰서로 출발했고 경찰분들의 안내를 받아 체포가 된 남편의 얼굴을 8년 만에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온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순히 잡히게 된 남편이 2주간의 격리를 끝낸 뒤 조사를 받는 동안
저희 가족이 기다린 2주는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남편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되었고, 한참 동안 조사가 끝난 남편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자 분노가 치밀어 올라 남편의 멱살을 잡으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냐며 이성을 잃은 상태로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다가 한참 뒤에 입을 열더군요. 너희 가족을 상대로 사기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애초부터 너한테 접근했던 것도 전부 다 계획된 거였어. 내 친구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버님께서 의심을 덜 하실 거 아니야. 워낙 예민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사위의 지인이면 어느 정도 믿음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두려서 접근했던 거야. 솔직히 1억을 보증금으로 내어주는 자gin이 어디 있겠어? 그만큼 나를 믿었다는 거잖아. 그때 솔직히 좀 울컥했지만 그날 이후 아버님께서 잘 나가는 친구들에 대한 신뢰가 좀 올라간 상태였지. 그러니 사기치기에도 자연스러웠고 결국 좋은 부지에 식당 세우려는 걸 우리 애들이 설계해서 사기친 뒤에 해외로 도주한 거야. 그 다음에 우리도 뒤따라가게 된 거지. 그런데 거기에서 앞으로 잘 살 거라 생각했었는데 분열이 일어났고 나는 부모님과 따로 지내던 도중 그놈들이 우리 집에 쳐들어왔어. 돈이 다 떨어졌다고 우리 돈을 뺏으러 온 거야. 결국 몸싸움이 일어났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펼쳐졌는데 나는 급하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면서 경찰에게 붙잡힌 거지. 정말 미안하다. 그럼 예전에 경찰서에서 어떤 여자랑 싸워서 합의한 것도 전부 다 당신이 꾸민 짓이었던 거야? 돈 때문에 짜고 친 거냐고? 고개를 끄덕인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어이가 없었고 경찰이 예상했던 대로 저희 가족을 상대로 남편과 그 일행이 전부 계획했던 범죄였던 거였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분열이 생기다가 시부모님은 몸싸움 도중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곳에서 도망쳤다며 범죄를 가담했던 일당들이 있는 위치를 전부 다 밝혔으니 곧 잡힐 거라는 설명을 해주었네요. 남편은 제 옆에 있는 딸을 계속해서 쳐다보길래 당신 딸이 맞는다며 한숨을 쉬었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과거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딸은 메고 있던 배낭을 열어 상자 하나를 꺼내었고 남편에게 다가가 건네주었네요.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서 확인한 남편은 오열을 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제 딸은 8년 동안 아빠를 그리워했었고 멀리 일하러 갔다는 거짓말에 제 딸은 아빠를 언젠가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매일같이 편지를 써왔어요. 정상적인 가정이었다면 이런 아픔을 아이한테 주지도 않았을 텐데 남편의 못난 행동들이 저희 가족 모두에게 아픔을 주었네요. 딸이 그동안 적었던 편지들을 보면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던 남편은 저희한테 사기치고 가져간 돈이 아직 남아있다며 저희 가족에게 돌아갈 거라고 얘기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고 얼마 뒤 함께 범행을 가담했던 남편의 친구라는 사람들까지 전부 연행이 되면서 상황은 종결이 되었네요. 결국 남편은 빈털터리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며 살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 딸이 아빠의 얼굴을 봤다는 거에 너무 행복해하고 있네요. 이런 상황들이 제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하네요. 더 이상 제 딸에게는
남편의 얼굴을 안 보여주는 게 좋겠죠.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습니다. 시부모님은 해외에서 몸싸움으로 인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 당신들이 행한 잘못을 걷어들인 거니 어쩌겠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는 좋은 날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2살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적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곧 다가올 김장철 때문에 또다시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이곳에 익명을 빌려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까지 악독해질 수 있는지 끔찍해서 잠도 오지 않네요. 아마 몇 년간 김장철이 다가오면 그때의 일들이 생각이 나겠죠. 하루빨리 잊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남편과 결혼을 선택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남편 위로 6의 신우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등살이 엄청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고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남편이 저에게 너무 잘해줬었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네요. 6 신우들의 기가 상당하다는 건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느껴졌지만 저에게 별말 없이 묵묵히 지켜보고 있길래 저희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신우들의 또 다른 계획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사건이 터진 이후에야 모든 게 밝혀지게 되었네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사건은 시작되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즐거운 대화가 오고 가던 도중 6 신우들이 줄줄이 시댁에 들어왔고 조용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장날이 된 것 마냥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무슨 말들이 튀어나올지 몰라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또한 긴장한 상태로 자리에 둘러앉은 신우들을 바라보고 있었네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올케, 뭐 하고 있어? 우리가 왔으면 과일이라도 내와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이 앉아 있을 거야? 처음이라 몰라서 그러는 걸 어쩌겠어? 아직 환경에 적응하려면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 내가 올케였으면 알아서 눈치껏 주방으로 달려가 과일 내왔을 거야. 우리가 온다는 거 모르고 있던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었잖아? 그럼 우선적으로 과일부터 준비하고 저녁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웃고 떠들며 여유 부릴 시간이 있다는 게 좀 당황스럽긴 하네.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지만 다음에도 또 이런 식이면 그때는 좋은 말은 나가지 않을 것 같네. 들어오자마자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분위기 잡으면 뭐가 달라져? 내가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지? 어디서 누나들한테 얼굴을 붉히면서 올케 앞에서 대들어? 너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누나들이 들어오는 것만도 벌써 분위기를 압도해버리는데 세영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겠어? 그리고 첫날이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천천히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 전날부터 뭘 바라는 건데? 그만들 해라. 오늘같이 좋은 날에 얼굴 보자마자 얼굴 붉혀야 되겠니? 내가 새아가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얘기했다. 과일부터 내오지 말고 너희들이 가서 바로 저녁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남편과 시모의 방패 덕분에 저에게 더 이상의 화살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노력한다면 여섯 신우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음식을 준비하러 가는 신우들의 뒤를 따라갔어요. 남편이 가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다면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을 것 같지 않아 급하게 주방으로 따라 들어갔네요. 그리고 뒤에서 도와드리겠다며 팔을 걷어붙인 뒤 의욕적으로 다가갔는데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가가야 할 것 같아 먼저 말을 붙였고 이런 제 모습이 꼴보기 싫었는지 막내 신우가 입을 열었네요. 올케, 되게 가식 같은 거 알아? 속으로는 우리 욕 엄청 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순수한 척 다 하고 있잖아. 석훈이랑 우리 엄마가 옆에 붙어 있다고 개념 없는 행동들 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솔직히 올케 집안이랑 석훈이가 서로 어울린다고 생각해? 결혼하겠다고 하도 난리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준 거지. 우리가 이 결혼에 동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그래서 그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던 거고 앞으로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줬으면 좋겠네. 여기서 얼쩡거리지 말고 자리에 가서 그냥 앉아 있어. 좁아 터진 주방에서 살 부대끼기도 싫으니까. 아, 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는지 알겠네. 올케 어머님이 얼마 전까지 파출부 일을 하셨었다고 했지? 그럼 배운 게 있어서 집안일 하나는 기똥차게 잘하겠네. 앞으로 우리가 시키는 일 외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 줄래? 막내 신우는 저에게 상당한 불만이 많은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노력하려는 게 오히려 가식처럼 보인다고 저를 더 싫어하는 듯 보였습니다. 최대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려고 했던 게 가식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었죠. 저를 아예 무시하고 있는 여섯 신우들을 상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파출부 일을 했다고 무시하는 막내 신우의 말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좋은 의도로 접근했는데 왜 욕을 얻어먹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었어요. 한 가족이 되려고 열심히 하려 했는데 신우들은 그런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네요. 결국 신우들의 기에 눌려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거실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시모와 남편이 저를 보며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는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길래 급하게 방향을 틀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동안 진정을 시킨 뒤 머릿속을 정리해야만 했어요. 남편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독하게 움직이기로 결정했고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화장실에서 나온 저도 결국 반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신우들이 준비한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있는데 첫째 신우의 한마디에 식사 자리는 전쟁이 되었네요. 어디 가서 이런 대접 받아보겠어? 올케가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네. 신경 많이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도와드리려 했는데 제가 하는 행동들이 전부 가식적으로 느껴지신다고 하셔서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대접받으려고 온 건 맞는데 음식 가짓수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서 좀 당황했어요. 아시겠지만 저희 엄마가 오랜 시간 파출부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음식 하나는 정말 잘하시거든요. 제가 같이 도와드렸으면 이것보다 더 다양한 요리로 대접해 드렸을 텐데 오늘은 저를 위한 날이라고 하셨으니 참견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요리는 많이 안 해보셨는지 간이 제각각이에요. 어떤 건 짜고 어떤 건 무슨 맛인지 모를 정도로 음식에 간이 안 되어 있어요. 혹시 생식을 좋아하시는 건 아니시죠? 어머님, 다음에는 제가 아버님, 어머님만 따로 대접해 드릴게요.
신우들은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많이 당황했는지 날카로운 눈빛으로 시선을 보내오고 있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당황했는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이미 전쟁은 시작된 거였어요. 분명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저도 참고만 있는 성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무조건 당하고만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섯 신우와의 신경전은 계속되었고 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길래 시부모님의 불편한 표정을 확인한 저는 시부모님께 팔짱을 낀 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식사를 하던 도중 갑작스런 돌발 행동에 당황했는지 여섯 신우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때문에 식사 자리가 많이 불편하시죠? 저도 한 식구로 적응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잠시 바람 좀 쐬고 올까요? 근처에 공원도 있던데 한 바퀴만 돌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죠? 나는 괜찮은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나갈 거야? 아니면 집에 있을래? 나도 답답했었는데 바람 좀 쐬야겠다. 오늘 제가 대접받는 날이라면서요. 그럼 뒷일도 부탁드려도 되는 거죠? 가식적인 모습 보여드리는 것보다 진실되고 꾸미지 않는 모습이 보기 좋다 하셨잖아요. 그럼 설거지까지 부탁드릴게요. 당신도 나랑 같이 나갔다 올 거지? 여섯 신우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런 제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더 이상 참기 힘들었는지 저를 보며 한 소리 하려던 찰나 신우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시부모님 모시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걸 이용했고 역시나 불화를 키우고 싶지 않았는지 참고 있는 모습이 보였네요. 남편은 저와 여섯 신우의 신경전을 눈치챘는지 많이 불안해하면서 걱정하고 있길래 괜찮을 거라며 남편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여섯 신우의 성격을 전부 다 알고 계셔서 그런지 남편과 마찬가지로 걱정을 하시면서 제가 오히려 피해볼까봐 공원을 돌며 입을 여셨네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만 애들을 너무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다 새아가한테 피해갈까봐 걱정이다. 당신 기분이 안 좋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화를 더 키우는 건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아.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계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계속 끌려다니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들을 당당하게 표현을 했던 거고 저에게 함부로 대한 만큼 똑같이 갚아줘야겠다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공원에서 시부모님과 남편의 조언을 들어가며 대화를 주고받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좋아해 주셨지만 시댁 집안의 아들이 남편 혼자인데 거기에다가 막내라서 신우들의 손을 많이 탄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결혼하겠다고 저를 데려왔을 때 능력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서 그런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죠. 그래도 시부모님과 남편이 제 편이었기 때문에 결혼까지 할 수 있었지만 그런 불만들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네요. 공원을 돈 뒤에 시댁에 들어가니 신우들이 주방에 둘러앉아 무언가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고 저희가 들어오면서 신우들의 대화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면 안 되는 비밀 대화라도 했는지 저희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며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신우들은 현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곤 첫째 신우가 저에게 가까이 오더니 주방에 선물 하나 준비했다며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미소를 띠며 집으로 돌아갔네요. 무슨 상황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주방에 들어선 순간 집안의 식기들이 전부 다 어질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음식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묻어 있어서 무조건 설거지를 해야 하는 상태였죠. 시모는 주방에 산처럼 쌓여있는 식기들을 보고 경악을 하면서 신우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예상한 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설거지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면서 시부모님과 남편의 도움을 받아 설거지를 마무리 지었어요. 함께 도와주셔서 그래도 빨리 끝낼 수 있었고 깨끗해진 주방에 사진을 찍은 뒤 신우들에게 사진을 돌리면서 시부모님께서 도와주셔서 금방 끝낼 수 있었다며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문자를 남겨줬네요. 그리고 잠시 뒤 막내 신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올케, 주방에 쌓아둔 게 얼마나 많았는데 감히 우리 부모님한테 설거지를 시킨 거야? 올케, 완전 개념이 없구나. 제가 도와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워낙 일거리가 많아서 땀 흘리며 혼자 설거지하고 있는데 안쓰러우셨는지 도와주신 것 뿐이세요. 제가 괜찮다고 얘기했는데도 저를 얼마나 아껴주시던지 거실에 앉아서 쉬라고 하시던데요. 무리하면 안 된다고 아버님, 어머님께서 석훈 씨랑 같이 설거지 하셨어요. 오늘 느낀 건데 저는 정말 결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모님이 그 많은 설거지를 다 끝내셨다고? 석훈이는 주방에서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랐는데 환경이 바뀐 만큼 서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해야죠. 그래야 화목한 가족이 구성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올케, 하는 행동이 정말 여우 같네? 그렇게 안 봤는데 눈웃음 치면서 우리 부모님을 고생시켜? 한번 해보자는 거지? 신우들은 집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해놓곤 함께 있었는지 수화기에서 신우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제가 혼자서 주방 일을 끝내지 않았다는 거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듯 보였습니다. 어떻게 된 게 신우가 6인데 하나같이 똑같을 수가 있는지 정말 신기했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남편이 신우들에게 물들지 않았다는 게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되었어요. 보통 누나들 사이에서 커가면 여성스러워지고 누나들에게 많이 의지한다던데 남편은 정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전혀 걱정은 없었습니다. 무조건 제 편을 들어줄 거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우들의 등살에도 남편과 헤어질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었죠. 당연히 누나들의 행동들이 잘못됐는데 내가 왜 누나들 편을 들어주겠어? 조금이라도 삐걱거리면 나는 무조건 얼굴 안 볼 거야. 나이가 몇인데 애들처럼 똘똘 뭉치는 것도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솔직히 지금도 많이 참고 있는 거라고. 뭐든지 적당히 해야지. 도가 지나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뒤따르는 거야. 우리 부모님께서도 지금 많이 참고 계신 것 같아. 조만간 한 소리 하실 거야. 누구보다 남편이 제 편이라는 거에 너무 고마웠고 신우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부모님과 남편을 믿고 앞으로 또 다른 사건이 터져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네요. 서로 웃으면서 관계 형성을 좋게 이끌어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좋아지기는커녕 모두에게 불행인데 신우들이 참 미련해 보였어요. 뭘 믿고 저를 함부로 대하는 건지 받아들일 수 없었죠.
결국 신우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었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한동안 조용한 듯 싶었는데 그 이유는 김장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김장을 위해 모두가 모인 날 기다렸다는 듯 저를 웃으면서 환영해 줬습니다. 옳게 왔어? 오늘 김장한다고 일찍 왔네? 때마침 절임 배추도 도착을 했네. 작년에는 생각보다 모자랐었기 때문에 이번에 양을 좀 많이 늘렸거든? 속재료만 만들어서 버무리기만 하면 되니까 저녁 때까지 할 수 있지?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절임 배추가 오니까 더 수월해졌잖아. 이번에는 빠져나갈 생각 말고 혼자서 한번 잘해봐. 파출부 딸이라 손맛 좋다며. 음식도 잘한다니 우리가 실력 한번 봐야지 않겠어? 그럼 저녁에 다시 올 테니까 무조건 다 끝내도록 해. 이 많은 걸 저 혼자 다 하라는 소린가요? 재료 다듬고 손질하는 것도 하루가 걸릴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심하지 않나요? 뭐가 심해? 고작 1000포기밖에 안 되는데. 재료까지 준비 다 해줬는데 몸만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부모님 모시고 온천 좀 다녀올 테니까 알아서 한번 잘해봐. 아무리 주변을 둘러 찾아봤자 소용없어.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아침 일찍 모셔다 드렸거든. 이러면 석훈 씨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혼자서 김장할 것 같나요? 그냥 집으로 돌아갈게요. 올케가 지금 여기에서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내 동생이랑 앞으로의 결혼 생활 평범할 것 같아? 내가 얘기했지? 우리를 너무 물로 봤다고.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지. 어디서 여우 같은 짓을 하고 있어? 여기에 있는 김장 오늘 내로 끝내지 않는다면 내 동생이랑 무조건 이혼하게 만들겠어. 무조건 내 말대로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우리 언니가 좋게 말하니까 아주 우습게 보였나 봐. 머리채 잡히고 싶지 않으면 행동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 이미 시부모님께서 김장한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시는 상황이었고 온천을 하러 가시는 줄 알고 있으셨어요. 하필 그날은 남편이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는 사정이 생겨 저녁에 시댁으로 오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신우들은 저를 시댁에 남겨둔 채 온천을 즐기러 떠났고 눈앞에는 1000포기의 절임 배추와 다듬어야 될 속재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네요. 막무가내로 행동해버린 상태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렸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회사 일에 정신이 없는지 받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인 1000포기의 절임 배추를 그냥 두고 집으로 돌아오기에는 너무 아까워 보였어요. 하루 동안 밖에 방치된다면 전부 다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방법을 생각한 끝에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전부 다 알렸죠. 어이가 없다는 듯 신우들의 행동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며 분노하셨고 나중에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녁 시간이 되어버렸고 대문 밖에서 차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댁 마당으로 들어온 신우들은 얼굴이 뽀얗게 변해서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게 보였네요. 그런데 신우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얼굴들이 굳어버렸고 첫째 신우는 말을 더듬으면서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고 설명해 달라 하길래 마지막 명판을 찍은 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신우들은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뭐 하긴요.
보시다시피 김장했잖아요. 도와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엄마 덕분에 오늘 다 끝낼 수 있었어요. 내가 파출부 인생이 몇 년인데 어려운 일일수록 서로 도와야지. 그래도 오늘 오래간만에 지인들끼리 모여서 김장 만드니까 옛날 생각나던데. 내년에도 이런 행사 있으면 불러줬으면 좋겠네. 불우이웃도 돕고 김장도 가져가니까 얼마나 좋아. 사부인 오셨어요. 정말 마음이 넓으세요. 덕분에 오늘 뜻깊은 하루가 되었네요.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셨대요? 어머님, 오늘 김장한 거 1년치는 김치 냉장고에 전부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저희가 먹을 거랑 엄마 지인분들 가져가셔서 드실 거 빼곤 전부 다 불우이웃 돕는 대로 전부 배달 보냈어요. 여기 배달 보낸 서류고요. 누가 보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회사에 있는 제 이름으로 된 명판을 찍는 게 회사 이미지에도 좋을 것 같아 특송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명판을 찍었어요. 괜찮으시죠? 한 1000폭이 되는 것 같던데 어머님 1년에 식구들이 모이는 거 생각해서 100포기 정도 준비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50포기만 준비해놨어요. 앞으로 저만 올 것 같아서요. 괜찮죠? 시모는 배달 서류에 저희 회사 명판으로 찍어보낸 김장김치를 보곤 얼떨떨해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계셔서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하니 때마침 예전에 함께 파출부 일을 하셨던 지인분들과 만남을 가지고 계신 중이셨는데 제 사정을 들으시곤 모두들 도와주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고생하지 않고 온천을 즐기고 온 신우들에게 김치 한 포기도 줄 수 없어서 필요한 양만큼만 나눠드린 뒤 나머지는 전부 다 불우이웃 돕는 곳에 저희 회사가 배달했다는 명판을 찍어 배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곤 신우들이 때마침 들어온 거였죠. 마당에는 이미 김장김치는 한 포기도 없었고 아직 치우지 못한 음식물 쓰레기들만 쌓여 있었습니다. 시모는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듣곤 결국 분노하셨고 저에게 정말 잘했다며 신우들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퇴근하고 시댁에 도착함과 동시에 제가 시모에게 그날 하루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 설명했던 걸 전부 듣곤 신우들을 향해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시모는 엄마한테 정말 죄송하다며 대신 사과를 하신 뒤 나중에 따로 약속 잡아 모시겠다며 신우들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우들은 왜 사과를 하냐며 불만을 가지자 시부가 언성을 높이면서 마당에 펼쳐져 있는 음식물 쓰레기들을 전부 다 치우라고 화를 내셨네요. 결국 신우들은 찍소리 하나 못하고 마당에 김장하고 널브러져 있는 음식물 쓰레기들을 전부 다 치웠고 김장김치는 한 포기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신우들의 행동들이 괘씸하다며 시모가 연락할 때까지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못을 박으셨어요. 남편도 신우들의 행동들에 충격을 받곤 2번 다시 얼굴 안 보겠다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쳤네요. 결국 김장 한 포기 가져가지 못하고 신우들은 음식물 쓰레기만 나눠서 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신우들은 시댁에 발도 못 붙이고 있네요. 벌써 1년이 지나고 다음 달이면 또 다시 김장철이 다가오니 작년에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그때 받았던 스트레스가 올라와 신우들과 얼굴을 대면할까봐 걱정입니다. 분명 언젠가 시댁으로 돌아올 텐데
아마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저는 절대 신우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거예요. 그래야 제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될지 계획을 잡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의 삶이 행복하지만 신우들이 또다시 몰려 들어오면 그땐 답이 없을 것 같네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